지금부터 11월 정기입자대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관리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회의 자료에 의해서 전월 대표회의 의결사에 대한 조치 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분 관리비 부가내역서 심의권은 부가내역서 1억 1,840만 188원을 의결 승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는 관리비로 9월분 관리비로 부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전기설비 정밀진단업체 선정의건은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 범위고 입찰에 붙일 경우 입찰가가 높아질 수 있어서 견적 업체 중 무정전 정밀진단과 지난해와 동일한 금액 150만원 부가세 별도인 주 3원전기 안전관리를 선정 의결된 안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2019년 10월 30날 계약을 했고요. 정밀진단 실시는 11월 19일 날 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납관리비 세대 관리에 대한 것은 미납관리비가 증가할 경우 전체적으로 아파트 관리 운영의 유지가 어려운 만큼 관리사무소는 미납세대에 대한 관리사항과 납부 실적을 대표회의에 매월 보고토록 의결이 된 안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월 보고를 이행할 것이고요. 오늘은 회의자료 5페이지에 별도로 첨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토의안건에서는 경비원 운명의 노동청 진정권과 관련한 진행 사항에 있어서 행정소송 패소 시 즉시 항소 시 로펌 선임비 500만원 추가가 되겠죠. 항소하고 또한 민사소송에서 임금 등 지급을 하라는 판결이 있을 때에는 일단 법원에 공탁을 추진하기로 의결되었던 안건이었습니다. 조치사항은 아직 진행 중으로 조치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 내 담배꽁초가 함부로 버려지고 있어서 담배꽁초 없는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흡연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별 쓰레기장에 재떨이를 설치하기로 의결되었던 안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떨이 실개소 설치를 했고 게시판에 공지 및 안내방송을 실시를 했습니다. 고양이 개체수가 많아지고 있어서 단지 내 고양이에 먹이를 제공하는 밥그릇을 수거하기로 의결이 됐었고요. 조치사항으로는 밥그릇 수거는 앞으로도 지속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와 산책할 때에는 반드시 배변 봉투를 소지해서 배변 시 곧바로 수거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 방송을 반복하여 실시하기로 의결되었던 안건입니다. 의결 사항대로 준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 차량 대수 파악하고 12월 대표 회의 시 논의하기로 의결된 그런 안건이었었는데요. 조치사항으로는 단지 내 화물차가 총 1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동의 공중선 작업 차량이 있는데 이 주민하고 직접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사무소에 차고주가 있느냐 물었더니 없다랍니다. 사무소에. 그 다음에 중앙통로에 주차 시 주민이 밀기 역부족이다. 가급적 주차석에 주차를 한다.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탑재된 장비에 의한 시야가 없어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분도 아시고 있더라고요.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석에 주로 주차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반사경 주변에 주차를 할 경우 반사경을 가린다. 이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반사경을 피하여 주차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그 타 주차장, 교육청 등의 그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렸고요. 그쪽에도 뭐 주차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트럭이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석을 그 지정을 해줄 수는 없겠냐 저한테 묻길래 주차장이 우리 아파트는 그 턱없이 부족해서 그것은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날로 그 지하 주차장에 그 차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현재 그 주차장 운영을 뭐냐면 그 경비원일 경우 그 7시에서 8시 사이에 그 다른 업무는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근하는 그 차량에 그 100% 도움을 주는 업무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침 6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그 중앙 통로에 그 화물 트럭이라든지 공고차, 카니발, SUV차, 큰 차는 그 밀기 버거운 차량은 그 중앙 통로에 가급적 주차하지 않도록 안내문을 그 설치를 해달라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08시부터 그 이후에는 중앙 통로에 주차한 전체 차량에 대하여 중앙 통로에서 그 이동 주차를 해달라는 안내장을 그 차량에 그 설치를 해서 계속적으로 그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지금 그 초기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 주민들께서 그 반발하는 주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이 그 홍보 효과가 좀 그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우리 아파트에 그 주차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개정을 해서 계속 그 지속적으로 그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앙 통로에 그 차량을 대지 말라는 안내는 시간과 그 역시 붙이셔야 돼요. 8시 이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주민들이 차별하게 된다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 못하겠지만 중앙 통로는 8시 이후가 아니라 아니 아예 아침부터 그러니까 밤새도록 야근자든 6시에 출근하든 202동 그 다음에 203동 205동 근무자가 있으니까 이쪽 103동 105동 중앙통로에 차를 대지 말라고 계속 기도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8시 이후가 아닙니다. 중앙통로에는 가능하면 차를 대지 마시라고 그 안내문을 꼭 붙이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실은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우리 관리소장이랑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은 이게 중앙통로에 의도적으로 차를 대니까 이제 옆에 차 대면 되는데 주민분들 중에서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아침에 7시 반부터 움직여갖고 차를 계속 보는데 뭐 차를 못 밀어요. 그렇다고 관리원들이 또 한 7시부터 청소를 합니다. 많이. 이제 낙엽도 많고 그런데. 그래서 가능하면 7시부터 8시까지는 청소를 하지 말고 낙엽 들지 말고 주차가 목적이다. 7시부터 8시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차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도 그 관리소장님하고 얘기했더니 뭐 주차 관리 규정까지 만들어야 되냐 하는데 이런 상황은 동 대표님들도 좀 숙지하고 계시다가 7시부터 8시까지 관리원들이 차량 관리를 하고 비지를 하면은 이거 가능하면 이거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너희 중앙통로에 그 기도 활동 그 차 대지 말라고 하는 것도 동 대표님들 보시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우리 아파트인데 이게 지금 어느 순간부터 이 관리원들이 차량 관리는 안 하고 의도적으로 청소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이제 7시 반부터 계속 차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하는데 근데 보면은 요즘은 또 그 여자분들이 차를 많이 끌고 다니시니까 그냥 혼자서 낑낑대고 밀고 오는데 이거죠. 그럼 이게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된 거 아니냐. 우리가 그 관리원을 쓰는 게 목적이 실은 차량 관리가 아침에 제일 중요한데 나머지 사항은 다 잘 됩니다. 저녁 때도 뭐 차들 다 주민들이 알아서 주차 잘 하시고 그래갖고 요 상황은 동 대표님들이 좀 알고 계시다가 좀 문제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에다 연락을 해주시는지 아니면 관리원한테 좀 얘기를 해주시는지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네. 지금 그 미등록된 주차를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계속 그 경보장으로 계속 그 강력 그 본드가 접착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그건 총 미등록되어 있는 대수가 보통 하루에 한 3 내지 5대 정도
그렇게 지금 경고장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우리 주민들 간의 이야기인데 이 방송으로 하든지 좀 이렇게 계도가 좀 되고 우리 주민들의 그 차를 끌고 다니면서 의식 수준이 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차를 이렇게 주차를 할 때 주차선에다 이렇게 좀 차를 이렇게 반드시 대면 좋은데 일부 주민들은 이 자기가 그 뭐 혼자서 쓰는 양 또는 뭐 자기 마음대로 주인인 양 해서 좀 이렇게 삐딱하게 되는 차가 들어있나 봐요. 그 관리하시는 분이 이렇게 좀 빠듯하게 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뭐 봉급 받아가는 주제에 하는 일은 좀 듣기 거북한 그 언사를 쓰는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 그 울타리 안에서 백석아파트라는 울타리 안에서 모두 다 한 식구가 이 돈을 내든지 돈을 받든지 같이 일하는 한 솥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우리 가족이 서로가 도와주고 이 보살펴 주지 않으면은 일할 힘이 안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도 조금 이렇게 관리하신 분에게 공손히 좀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또 주차를 이 관리원이 이야기를 하면은 본인 좀 설령 잘못됐다 그러면 아 그래요 하면서 좀 부드럽게 가서 다시 이렇게 좀 반듯하게 대주면은 다음 차가 될 때도 또 이렇게 옆에 사람 밀 때도 좀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그것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하시면서 차선 반듯하게 되고 좀 잘못됐다고 해서 서로가 이렇게 언어 자체를 이웃 간에 좀 공손히 좀 올바른 언어를 썼으면 하는 그런 것을 좀 계획해 줬으면 합니다. 예, 거기서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차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는 원인은 제가 그 잠이 없다 보니까 12시에도 나오고 10시에도 나오고 새벽 2시에 나오는데 차가 이렇게 차가 쭉 있잖아요. 그 사이 공간에 들어가서 댈 때 지가 아무리 기술자라도 똑바로 못해요. 그 사이 공간에 들어가서 그래서 넓집으로 그런 원인이 있다는 말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사이로 들어가서 대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계도 활동을 좀 계속하고 예. 방송도 좀 계속하고 해서 뭐 이거를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엔 주민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자꾸 해주시라고 그렇게 좀 계도 활동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고 제도를 할 때 차가 있다 보면 양 사이드에 자리가 비었는데 거기를 안 들어가 꼭 중앙선에 먼저 내버려요. 그 양 사이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 어쩌다 밀어가지고 한 대 들어가는 거야. 세고이를 보면 일단 밀어줄까요? 괜찮다고 들어가는데 그건 꼭 비투게 되지. 근데 뭐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예전보다 낮았습니다. 낮았고 더 자꾸 이제 그 관리사무소에서 그렇게 쪽지도 붙이고 계도 활동을 하면 더 좋아지고. 통로에는 여기 우리 103동 같으면은 그 3시 반, 제일 늦게 되면 4시 반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10시에 들어오고 이런 것이 중앙통에 들어갈 데가 없을 때는 중앙통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고 단지 낮에 4시 되는 때라고 네, 그래서 이제 계속 해야 된다. 뭐 3시 반, 4시 반 하더라도 가능하면 그때 들어오시면 중앙통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중앙통로 한 달 되면은 안에 있는 차가 나가려면 여성분이면 두 대를 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같으면은 오후 육아나 같으면 어떻게 하냐니까 새벽 3시 40분에 돌아가지고 네. 여기서 뒤에서 대면 새벽에 빼락할 것 같단 말이에요. 205도 그래 다 돌아보고 와가지고 그대로 대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뭐 방법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냥 우리 계속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다음 진행. 예. 두 번째 노동청 진정권 법적 대응 진행 예정사항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3차 변론 기일이 2019년 12월 12일 오후 3시 수원지방법원에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난번 2차에 노동청에서 반박 서면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차는 2차 노동청에서 반박 서면을 낸 거에 대한 우리 측 로펌 측에서 반박 서면을 다시 또 제출하겠다 해가지고 열리는 건데 19년 12월 12일 날 3시에 열리고요.
재판부에서는 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번 그 3차 변론 기일에 그 종결하겠다 이렇게 그 판단을 요걸 좀 부연 설명드리면은 12월 12일 날 우리 쪽에서 이제 마지막 반박 자료를 내면은 재판부에서는 이제 12월 10일 날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에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판결이 되면은 우리 쪽에서 항소를 하든 저쪽 노동쪽에서 항소를 하든 고법에 항소를 할 겁니다. 어떤 형태든지. 그거와 동시에 우리 민사 진행되는 것도 동시에 맞물려 갖고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은 민사는 일단 저건 진행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면은 지난달 말씀드렸지 민사에서 우리가 공탁을 하고 우리가 또 고법에 항소를 하고 하여튼 뭐 어떤 형태든지 둘 다 항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 2월 정도에 행정법원에서 1심 판결이 이루어지면은 그 두 개 다 행정소송이랑 민사랑 동시에 진행될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건 진행된 대로 계속 동대표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전월 관리사무소 주요 업무 실시사항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전반 누전 경보 회로를 수정을 했습니다. LV1 판넬 1, 2, 3, 4 회로를 LV4 판넬 7, 8, 9, 10번 경보 회로로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동 관리원 대기실 화재 수신반 주경종 불량이 나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및 현관 입구, 전등 글로브 청소를 했고요. 202동 주차장 가로등 암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5동 1라인 현관 감시 카메라 불량이 나서 교체를 했습니다. 공동주택 소방안전 및 방범 교육이 있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15일 날 소방안전교육은 우리 기전반장이 참석을 했고 방범교육은 관리원 반장, 오전 쪽 반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 하반기 시설물 안전교육 내용이 전기안전 및 승강기 관련해가지고 우리 관리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승강기 정기검사 총 11대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요. 10월 21일, 그 다음에 11월 7일 양일간에 걸쳐서 4대와 7대 총 11대를 실시를 해서 검사 결과는 총 11대 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정화조 청소를 실시를 했고요. 수거량은 253톤, 수거일은 양일간에 걸쳐서 수거를 했습니다. 수거업체는 계약된 보훈환경에서 수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펌프실, 소방펌프 기동용 표시램프 전원용 유전 차단기 15A짜리가 불량이 나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동 1호 승강기 기계실 조명선로가 단선되어 노출 배관 작업으로 복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변압기실 바닥 및 큐비클 내부를 청소를 했습니다. 각 계단 지하의 수화기를 점검 기록을 했고요. 또 지하 세대용 배전반 전압하고 전류 측정 및 펌프류 전연장을 측정을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비상발전기 무부하 시운전을 했고요. 시월분 전기 수도 검침을 했고 전기 사용량 한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 및 세대 민원 135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낙엽 수거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 교육청의 우리 경계 담장 주변에 은행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 그 낙엽이 우리 주차장하고 떨어져 가지고 휴격 봉투라도 좀 지원을 해달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을 해가지고 첨부한 자료와 같이 100리터짜리 100매를 우리가 수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107동 승강기 IOC 보드 메인 기판이 부품으로 불량이 나가지고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의 제조 및 시공사인 티센그룹에서 부품 교체 요청을 했고요.
무상 AS로 교체 완료를 해서 현재 그 정상적으로 그 운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관리비 미납 세대 관리 현황. 지금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지금 그 대표의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 관리사무소도 사실 이게 그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보시면은 지금 그 전월에 10월 18일 날 미납 총액은 같은 37세대입니다만 그 2천만 원이 넘었는데 이번 그 11월 18일 날 미납액을 그 산출을 해보니까 세대 수는 같은데 한 1,704만 4,930원, 그래서 약 한 349만 8,260원이 납부가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요 13세대 요 네모칸 큰 박스에 보시면은 이게 정상적인 그 한 달 그 관리비는 아닌데 이 미납된 관리비가 이런 식으로 납부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에 의해서 관리비가 한 349만 8,260원이 더 납부가 됐다. 이렇게 그 보고를 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먼저 보고를 드리고요. 뭐 궁금한 사항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별다른 특이사항이 있으시면은 10월 의안권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호 의안입니다. 10월분 관리비 부과내역서 심의권입니다. 예. 그 부과내역서 자료, 회의 자료 2페이지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그게 관리, 10월분 관리비 그 부과내역, 여기 총괄표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일반 관리비가 한 32만 4천 원, 전월에 비해서 또 감액이 되었습니다. 폐기물 수거비도 한 10만 7,100원이 감액이 됐고요. 이 수도료는 그 세대에서 조금 더 사용량이 늘어나서 19만 7,78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기료는 9월 달에 비해서 10월 달에 그 사용량이 줄어가지고 340, 63,210원이 감액이 됐고요. 그런데 공동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 9월 달에 비해서 한 195만 2,977원이 그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그 회장님 지시에 의해서 오늘 그 한전에 왜 이렇게 공동전기료가 들쭉날쭉하냐, 이거에 대해서 원인을 좀 회신을 해달라라고 해서 오늘 저 등기로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요걸 부연 설명 잠깐 드리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조합으로 단일 계약이라는 걸 체결했는데 쉽게 해서 우리 아파트는 총액으로 전기료가 나옵니다. 총액으로. 그런데 이 세대 전기료를 여름에 많이 쓰면은 공동 전기료가 작아집니다. 근데 이 세대 전기료가 올해 좀 한 1,700만 원 정도 됐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난달에 2천만 원 썼는데 2천만 원 쓰면 이게 기준인 것 같은데 공동 전기료가 69만 원이 나오는데 이게 1,700만 원 쓰니까 공동 전기료가 260만 원. 그러니까 2천만 원을 억지로 이렇게 맞추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한전이랑 계약한 게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실은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부과내역을. 그래서 오늘 그 아침에 요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지금 요금 체계내역을 알려달라고 한전에다 정식으로 공문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 달에 이런 사항을 동대표회의에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매월 2천만 원 딱 맞아졌네요, 이게. 그러니까 아니, 계약 금액이 2천이면 저희가 맞춥니다. 예,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모르니까 결국에 한전에다가 이 부과내역에 대한 히스토리를 좀 알려달라고 정식 공문 요청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는. 자, 그리고 TV 수신료가 5,000원 감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주차 충당금은 5만 원이 그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관리비 총 발생 금액 대비 173만 2,403원이 그 감액이 되었습니다. 10월 달 관리비에는.
예, 뭐 관리비 총괄 내역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번 달에 관리비 부과 내역에서 특이한 점은 공동 전기료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다음 달 동대표회 때 한전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면 제1호에 의한 10월분 관리비 부과 내역 심의권은 저한처럼 가결되었음을 인사합니다. 제2호에 의한 관련 용역업체 선정 관련 입찰 공고한 심의권입니다. 예, 이 근거는 현 관리원 용역업체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2020년 1월 31일부로 만료가 됩니다. 이번에 선정하는 자료는 관리원 수는 12명과 현재의 운영 체계 또 다음번 관리원 용역업체의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서 등의 검토를 위해서 안건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첨부 자료는 공고서 안, 그 다음에 용역비 산출 내역 양식, 입찰서, 적격 심사합격 이것이 별첨으로 첨부를 했고요.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공고 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일단 현재하고 똑같다라는 것이죠. 총 근무인원 12명이고 단장 2명, 대원 10명, 그 다음에 오전조 6명, 오후조 4명, 그 다음에 야간조 2명 이렇게 해서 총 12명이다. 그래서 현재의 운영체계하고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은 제한경쟁 입찰도 적격 심사제에 의해서 업체 선정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용역업체 선정 공고 안에 주요 사항을 보시면은 제5항 제출 서류에 제일 마지막에 다항을 보시면은 당 입주자 대표의 입찰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회사 대표자의 각서를 징구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은 저희가 작년에 지금 이쪽 관리원으로 줄이면서 우리가 연간 한 3억 한 6천 정도의 경비 용역료를 줄였습니다. 작년에 그래도 1인당 경비 용역료가 얼마냐면 228만 8천, 230만 원 정도 우리가 주는 겁니다. 아무리 작아도. 여기에는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고 실업급여도 되어 있고 보험료도 있습니다. 이게 실은 금액이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1인당 230만 원을 우리가 지금 돈을 내갖고 경비원한테 돈을 준다 그러면 한 달에 거의 뭐 한 12명이면 한 2,600 정도, 2,700 정도면 어디 1년이면 거의 한 3억 가까이 됩니다. 3억 가까이. 그래서 이거를 5번 제출 서류항에 다항에 왜 이걸 넣냐면은 지금 우리가 올해 이쪽 용역으로 월 지급하는 게 2,600만 원인데 이거를 개인당으로 하면 228만 8,735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적격 심사를 해갖고 최저 임금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228만 8,735원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한 2.5% 정도 이상은 못 주겠다는 뜻으로 이걸 넣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동대표회의 때 동대표님들이 이걸 결의하실 때 이 금액의 최저임금률을 상회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한 228만 8천원을 주는데 이게 뭐 250만이다. 그러면 도저히 수용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이걸 좀 인지하고 계셨다가 다음 달 이걸 제한경제 입찰했을 때 이거보다 많은 금액이 나오시면은 알고 계셨다가 부교를 지켜주십사 해갖고 이걸 요 안에 상정을 한 겁니다. 이게 뭐 작년에도 해서 돈을 아꼈지만은 우리 아파트가 진짜 주민들 아주 그냥 관리비 내갖고 알뜰살뜰 사는데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더 이상해갖고 이거를 입찰을 붙인다고 해갖고 이 돈을 주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요 사항을 넣은 겁니다. 이 다음 사항을. 그래서 다음 달 동대표회 때 그 적격심사 업체였고 어느 업체가 입찰이 되면은 228만 8,735원에 한 올해 임금 최저임금 인상률 몇 프로입니까? 2.9인가요? 2.9. 2.9. 2.9는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게 되면은 다음 달 동대표회에서 꼭 부결시켜달라고 해서 이 사항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꼭 알고 계셨다가 다음 달 관리원 용역업체 선정 때 참고하셔서 표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4번 참가 자격에 보면은 이제 뭐 대개 이 조건은 그 부합을 되는데 다항에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아파트 10개 단지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이렇게 딱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우리 조건에 부합이 안 되면은 이거는 좀 늦출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최저임금 이상은 돈을 더 못 준다는 것을 꼭 인지하고 계셨다가 다음 달 투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하고 보시면 뭐 입찰과 관련해서 그 참여 업체가 유의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이 쭉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 용역비 산출 내역은 요 양식대로 산출하라고 이걸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업체는 요 양식에 의해서 그 용역비를 산출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급 2020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해서 그 산출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작년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밑에 그 재경비 보면은 그 소모품비가 있습니다. 요것은 뭐냐면은 그 경비원들이 그 사용하는 빗자루라든지 뭐 이런 건데요. 아마 이런 거 지급이 잘 그때그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빼라. 너희들은 빼고 우리가 자체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자체 지급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서는 이것은 별지 서식에 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 심사제. 그럼 이 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하면 이런 평가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각 점수가 부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가 제출한 그 서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배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업체별로. 그래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그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국토교통부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고로 지금 뭐냐면은 12월달 대표회의가 30날이거든요. 근데 그날 이 서류를 받아가지고 대표회의 펴놓고 업체 선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7일날 6시에 그 서류 제출 마감이면 그 이후에 일단 그 서류 검토를 일단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12월 30 입주자 대표회의 날에 차질 없이 그 업체 선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 각 이사님, 총무이사님, 필이사님, 환경이사님하고 참석이 가능한 대표님들이 27일 6시에 좀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서류 제출을 일단 1차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요 사안은 우리가 이런 제한 경쟁 입찰이라는 거는 적격 심사한다는 건 상당히 좀 아파트로서도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건데, 근데 우리가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도 그건 적격 심사 업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티스, 그 다음에 현대 엘리베이터, 티센 이렇게 3개 업체 우리나라에 둘째 정해놓고 했는데, 아무튼 이상한 업체들이 들어오지 말고 우리 수준에 맞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우리 관리 용역 회사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이 되고 우리 용역 금액이 작년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넘으면은 우리는 수용 못하겠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소장이 좀 얘기한 것처럼 27일 날 그 세 분 기술이사, 수리부이사, 환경이사님 포함해서 시간이 되시는 대표님들이 동대표님 전부 다 참석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은 30날 동대표회의에 그 안건을 갖고 회를 해서 뭐냐면 관리원 그 용역사업자 선정 적격 심사 제도에서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이 심사 기준을 정확히 우리 소장님께서 정확히 이것을 갖다가 체크 다 하셔가지고서 입찰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7일 날 어. 1차 검토가 필요하다. 아, 그래요. 금요일 날 이 검토를 좀 잘해주시길 부탁해요. 예. 이게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해야 된다.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예, 물론 들어오면은 그 소리를 하나하나 검토를 잘 해주시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서류는 기본 서류는 우리 관리사님께서 그 검토하시고 이 관리 용역 산출되기 이런 거는 우리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 다 기본적으로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좀 동 대표님들 보셔갖고 참여하셔서 좋은 관리 용역 회사가 선정될 줄로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 대략적으로 몇 시간인지 문자를 한 번씩 보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2호위안 관리용역업체 선정 관련 입찰 공고 심의권은 다음처럼 선정되었음을 자료 선포합니다. 제3호위안 소독업체 선정 관련 입찰 공고한 심의권입니다. 예, 소독업체도 그 근거에 보시면은 이것도 계약 기간 만료가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소독업체는 뭐냐면 그 감염병의 예방 및 그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에 대해서 위항으로 우리 아파트 같은 규모의 그 경우는 그 소독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독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고요. 일단 이것도 이제 공고서인데요. 요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4페이지. 소독업체는 그 사망에 보면은 입찰의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그 제한 경쟁이고 최저가 입찰로 했습니다. 최저가. 그래서 그 제한 한그 4번 그 참가 자격에 부합이 되고 최저가 업체를 그 선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일단 요 참가 자격이 되고 최저가를 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 당일에 검토를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7번 기타 사항의 라항에 보시면은 이것도 똑같이 입주자 대표의 입찰 결과에 따르면 결정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우리가 재작년에 했던 업체보다 금액이 월등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업체를 자르고 그 우리가 다시 먼저 했던 업체랑 정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 소독을 해도 바퀴가 안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 아파트에 바퀴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실은 이게 소독 이게 진정한 의미의 소독인지 저는 항상 의심이 가요. 안 없어져요. 바퀴벌레 하니 그런데 오늘 바퀴벌레 때문에 돈 10만 원이 날아갔어요. 네. 무슨 일이냐면은 이 전기밥솥이 고장이 났어요. 예. 그 뭐야 쿠쿤가 거기에 그 가서 수리를 했는데 예. 그 수리했다고 집에 들어와서 다시 밥을 하는데 밥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집사람이 또 들고 가서 그 안에 보내는 하니까 이 개봉하는 그 밑에 바퀴가 사람들 4마리 가져가서 그래서 이 전기 밥솥 안에 그러니까 4마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퀴를 많으니까 나는 그 집에 있는 바퀴 어느 쪽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전기 밥솥 안에 아직 밥솥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오늘 10만 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는 이번에 부가 그 부칙으로 그 기타 사항에 하든지 바퀴벌레 그 박멸하는 업체를 조금 그거 개비 바퀴 그 업체는 문제다요.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좀 특별히 이렇게 해서 아니 근데 그 업체도요. 그러면 그 소독을 하고 사인을 받아가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사인
자기가 안 오고도 그냥 그렇게 받아가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전 세대가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소독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그냥 임의적으로 사인하고 예, 이름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제가 몇 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퀴라는 게 핵폭탄에도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바퀴약을 친다고 그래갖고 박멸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방법이 없을까? 바퀴벌레 약은 우리가 원하면 그걸 써줍니다. 업체가 똑같아요. 사용하는 것이 거의 뭐 그게 그겁니다. 근데 문제는 옆에 그 대표님께서도 그 지금 좋은 말씀 계셨었는데 뭐냐면 똑같이 해야 되는데 어느 집은 하고 또 어느 집은 안 하고 또 어느 집은 집안 상태가 깔끔하고 어느 집은 좀 불결하고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 그 바퀴가 그래서 그 밤 되면 또 이제 마시러 다니고 그런다거든요. 예. 그래서 내 집만 깔끔하게 해도 또 이 다 바퀴가 또 마시러 오니까 그래서 발생이 되는 그리고 건데 약 같은 것도 문제는 무한대로 안 주지. 이게 소독을 할 때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요즘 뭐 바쁘게 사시다 보니까 사실은 진집이 많습니다.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참고로 집은 우리 배고동에 안 어느 오고. 집인가 모르겠는데 그 냄새가 쓰레기를 집에 놔두는지 그 엘리베이터에 그 쓰레기 봉투 가끔 지나고 나면은 한참 동안 그 코를 숨을 못 쉴 정도가 돼요. 그 어느 집인지 모르겠네요. 그좀그저이 집에 쓰레기 쌓아두지 않도록 방송을 하셔야 이렇게. 게시판에 좀 그럴 수 내고 아니 그것도 방송을 기하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 쓰레기를 집에 쌓아두지 않도록 열어놔도 무엇이 들어오면 계속 쌓아두는데 열어놔도 다 모아놨더라고 지하에. 뭐 개인 주택에서 못 터는 거는 자기들이 얼른 잠궈놓고 어디 출장 가든 뭐 가든 못해서 그 기간을 넘길 때는 그 방법이 없어. 없는 거고 다만 공동 지하라든가 스폰 지역이라든가 이 공동 분야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제거시켜 보면은 좀 낫지 않겠느냐. 그 여기다가요. 여기다가 실외 소독에 지하실, 지하실, 그다음에 손도 도구 뭐 저쪽 그 어디입니까? 스폰 지역, 우리 정화조, 중간 지역. 정화조 지역을 연 2회를 더 좀 추가하시죠. 내가 듣기로 대리 쪽에 뭐 창고에 뭐 누가 개인용인가 뭐 갖다 뭐 창고 같은데, 그런데. 뭐 이런 데도 그런 창고 조사 한번 같은데. 해봐야 된다. 그런 데는 해야 돼. 그리고 지금 지금 저기 백삼동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아파트 지하실에 있는 그 전부 전수 조사해 갖고요. 다음 달에 좀 보고를 좀 해주세요. 지하실에 있는 모든 그 저기 주민들 비품이나 그건 다 전수 조사하고 보고해 주셔갖고 다음 달에 저 동대표에 보고해 주시고 그걸 다 철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다음 달에 보고해 주시고 스폰은 안 돼. 여기다가 스폰 지역. 여기다가 그 실외 소독에 지하실이랑 그 다음에 정화조 지하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뭐 집수정이 뭐 예. 지하실의 그 청소 집수정 도구 이야기하는 뭐 거거든요. 청소 도구 뭐 아니 분무 소독 정도가 아니고 하여튼 그 집중 소독. 그렇지. 예 정화조까지 네, 정화조까지 정화조. 네.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 다 지금 백삼동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하실에 있는 모든 집기를 갖다가 다음 달에 동 대표에 보고해 주셔갖고 그걸 좀 어떤 방안을 좀 처리할 수 있도록 사진까지 첨부해 주셔갖고 그렇게 좀 보고를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실은 지하실이 사적인 공간으로 많이 이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공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거에 나중에 또 뭐 거기에 뭐 불이락도 나오고 그러면 또 문제가 청소업체를 제가 소독을 한때 처음 봤는데요. 방법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가정이 들어와서도 하수구에다가 뿌리고 가요. 문제는 결론적으로 하수 뿌린다는 얘기는 모기 잡는 것뿐이 안 되는 거거든. 바퀴약은 그럼 바퀴약은 전혀 관련 없는 거예요. 요구해야지 주고. 그럼 바퀴약을 예를 들어서 각 세대별로 그 사람들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지는 않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근본적으로 740대가 하루에 어떻게 다 소독을 해요. 그 인력이 안 돼요 그 사람들도.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고 근본적으로는 바퀴가 더 중요해요 아내보다는. 자기 집안에는 자기가 관리 못하는 건 자기 책임이지 아무리 소독을 갖다 해준다고 해도 안 해주고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책임을 져요 관리소에서. 그렇잖아요. 문에 청소를 가면은 문 잠기고 없고 끝나도 그걸 어떻게 해. 그건 청소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 개인 실내에 있는 문제는 개인의 문제. 물론 해줘야 되지만 해주는 날에 딱
동시에 해야 없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예. 그건 어렵다는 거지. 740조 어떻게 하는 전 거야? 세대에 밥계약 그 바뀌는 공급을 할 수 있으면은 네. 그 우리 저 소화기 놓듯이 비용이 얼마나 추가되는지 다음 때 네, 한번 필요할 보고 것 같아요. 나눠줘. 똑같이 나눠줘야 밥계약 되는데 있잖아요. 업체가 요구를 하면 몇 밥계약을 개밖에 안 전체로 할 수 주거든요. 있게 요구하는 그 사람은. 옛날에는 그 반상회라고 해가지고 라인별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그래도 이번에 언제 그 바퀴 소독을 하니까 우리 다 같이 빠짐없이 합시다 해서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일시적이 아니어서 그날 정해서 약을 똑같이 나눠주면 소독을 쫙 다 했단 말이야.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졌었는데 각자 붙여서. 요즘에 그게 없어졌어. 라인별 반상회가. 아주머니들한테 지금 바퀴가 좀 많다는 거죠. 그렇지 많죠. 아니 근데 달라고 요구해도 달라고 하는 사람만 주지. 아니, 양식으로 그냥 다 넣어. 우리 저기 뭐야 달라고 매일 한 보내야 한 되는데 줄이나 두 이렇게 줄이나 전례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소화기 공급했듯이 나머지 전체 740조를 바뀌어가지고 나왔을 때 아니 그 붙이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하면 확실히 효과는 적어요. 아니, 자, 대표님 지금 깨끗이 우리 하는데 저기 740가지에 전체 밥계약을 놨을 때 비용이 얼마 드는지 지금 현 소독업체 얘기를 해갖고 그걸 할 거 다음 달에 보고를 해주세요. 그 금액이 얼마 정도 안 되면은 밥계약을 옛날 귀한 것듯이 싹 놔갖고 지금 먼저 방문할 수 있게 그걸 좀 확인 좀 해주세요. 그건 아파트 전체적인 문제. 실은 저희 집도 보면은 뭐 매일 나와도 매일 나와요. 새벽에 나오고 뭐 이게 그 저기 그 욕실에 그 하수도 올라오고 뭐 다 올라오니까 그래서 없애면 또 나오고 없애면 또 나오고. 오늘 뭐라 그러는 그 당시 저희가 밥계약을 물론 뭐 주민들이 각자 집에서 해면 좋겠지만은 좀 뭐 전체적인 이슈니까 한번 밥계약 구매하는 거를 좀 해서 도로식이 그거예요. 예. 나무에서도 나온대요. 근데 남에서도 들어오지. 바퀴가요 날라다니는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소독하시는 분들 날리죠, 날리가 있는 하는 거야. 거야 그게. 방법 없잖아. 우리가 그때도 그것도 그게. 다음 달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래갖고 전 가구를 우리가 이게 지금 뭐 위생도 중요하기 때문에 소화기도 뭐 다 뿌렸는데 밖에와서 뿌리게 되나 이런 그래서 똑같이 생기는 거예요. 제3호야 빼기 싫고 왔다 갔다 제3호야 소독업체 선정 관련 입찰 공고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격에 승성합니다. 제4호야 기타 소유권을 각자 말해주시기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관리사무소에 갔더니 애길동 주민이 와갖고 도대체 이 층간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 저가 이제 우리 관리소장님이랑 같이 있는데 8분이 나겠다. 이걸 좀 빨리 얘기를 해서 새벽 뭐 5시 40분부터 발자국 소리가 음악 소리 들고 난리다 하는데 이것 또한 좀 그 관리사무소에서 아까 그 차량이랑 해갖고 매일 8시에 잘 하지 않습니까? 방송으로 좀 이거를 하지 않으면 이게 엊그제 고양시에서 사진 났지 않습니까? 그냥 칼부림하고 그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서 하고 자기 떨어져 죽고 근데 오늘 아침에 백일동 그 주민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칼부림 나겠다 하는데 이건 실은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는 거에 가장 문제거든요. 실은 우리 아파트가 최근에는 큰 일이 없었지만은 뭐 실은 뭐 저도 그 주민한테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나도 내일 시끄러운데 참고 산다. 근데 참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참고 못 사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네,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런 거야말로 이제 우리가 차량 관리랑 똑같이 매일 방송을 해도 그거는 뭐 진짜 우리 또 관리소장께서 그럼 내가 그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겠다. 그래서 저도 직접 그 주민한테 전화를 해드려라 했는데. 이게 참 이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이건 뭐 끝도 한도 없는 거라 그래서 일단은 평균 계도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방송으로 좀 서로 좀 조심하고 살자.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살면은 뭐 개나 고양이나 뭐 차량 문제나 뭐 멱살잡이 안 하는 게 뭐 일반 가정주택 같은 경우에는 차량 되는 것과 살인 사건 나고 층간소음 살인 사건 나고 결국에는 계속 그 방송이나 계도 활동을 해갖고 주민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조심 있게 사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동대표님들 아침에 저도 그 주민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아주 뭐 별로 아주 좀 씁쓸하더라고요. 뭐 할 수 없죠, 뭐 그러면 또 이쪽 백곡 라인은 또 이 층간소음이 더 심할 수 있으니까. 참고로 제가 또 한마디 하면은 저는 우리 집에 두 부부가 살고 있는데 아래층에 두 모녀가 살고 있나 봐요. 딸은 안방에 자고 이 어머니는 거실에 자는데 나는 새벽에 한 4, 5시에 일어나서 이제 그 거실에 나와서 의자에 책상에 앉아서 의자 이거 하면서 이제 그뭐 쓴다고 이렇게 뭐 하고 있으니까 잠을 깨는 발자국 소리에 내가 그렇게 쿵쿵 걸어가지도 않는데 발자국 소리 난다고 하니까 참 그 난감하더라고. 그래서 이 어느 날은 우리 손자가 막 오자마자 이 밑에 집에서 뛰어 올라왔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올라왔어요. 이 두 분이 그때 책상에 이렇게 앉았는데 그 책상을 보더니 그 책상 밑에 그 뭐 바퀴가 달려 있으니까 뭐 이렇게 이걸로 나잖아요. 그 소리도 그 밑에 층에 울리나 봐요. 새벽에 고요한 시간에는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그래서 집사람은 조심한다고 이렇게 요즘은 이제 의자 식당 의자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뒤로 당겼다 밀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을 조심하면 끼우세요. 발을 끼우세요. 방법을 끼워놨는데도 불구하고 끼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왔어요. 이 식당 상황시간에 예민한 사람이 따로 있나 봐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저희 보면 문소리도 들려요. 위에 사는 문소리도 다 들리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이제 서로 참고 살아야 되는데 예민한 사람도 있는 거고 뭐 어떻게 좀 결국에는 뭐 서로 조심하자는 이렇게 양해를 하고 조심하고 이렇게 산다고 해도 이상하세요 그 사람이. 여자가 아주 예민한 거야.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자가 그런다. 난 잘 모르는데 여자가 그런다. 그 집에 이사가 나서 밑에서 소리 나는 소리 한마디도 없어. 사람마다 그러니까 과민성이 있다. 그런데요, 저도 505가 그 주민이 올라왔어요. 쿵쿵쿵쿵 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제가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우리 집은 애도 없고 두 부부가 사는데 제가 저도 싫어서 그 카페트를 다 깔아놨습니다. 한번 보시어요. 그리고 우리 집 내부를 보여줬어요. 뛸 사람도 없고 그 카페트를 다 깔았어요. 걸음걸이 쿵거린다고 해서. 네, 그런데 그렇게 예민한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뭐 과민성이든 아니든 이제 주민들이 그런 원망과 여기에 이제 결국에는 동대표에서 말씀을 드린 거는 관리사무소에서는 뭐 계도 활동을 한다고 해요. 방송해온 거 이게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한테 자꾸 이런 거를 동대표님들이 뭐 주변에 말씀 나누시고 서로 뭐 참고 살아야지 합니까? 아니면 뭐 단독주택 가서 혼자 살아야지 뭐 단독주택 가면 또 이제 차수 시끄럽고 그러겠죠. 또 우리 아파트가 동화했잖아요.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2층이 아니고 그 2층에서 소리나 울리나 봐요. 두세 층 위에서 하는 것도 소리가 들려요. 아니, 내가 걷는 발자국 소리도 들린다 하니 쿵거리나도 조심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당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1년을 아주 노이로적으로 살았었어요, 진짜. 나 새벽 3시에 뛰어 올라갔었어. 잠을 못 자게 했는데 어떻게. 그랬더니 이 노인네가 이게 무거워서 끌질 못하니까 여러 걸 받치고 끄는 거야. 요거 돌리고 끄는 거야.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네? 잠잘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런데 나 거기에 이제 지금은 애들이 대학생이 되시고 그 당시 어리니까 애들이 막 뛰고 뭐 물론 10시 안에 뛰고 애들이 뛰지 놀 수 있으니 10시 아니면 괜찮아. 이거 뭐 1시고 2시고 시간이 없어요. 사람을 참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게. 아무리 예민한 걸 떠나서 참는 게 한계가 있는 거거든, 사람이. 1년이 넘도록 참아서 그런데 얘기를 해요. 평생 이렇게 만나면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다.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지금 하지 말아달라, 지금. 뭘 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법률을 하려고 했어요. 법률 내쫓을 수 있어요, 이거 법적으로. 사실. 예? 고등법은 그게 저기에 있다는 게 판례가. 주민이 주합해서 내쫓을 수 있어요. 강제 퇴거시킬 수 있어요. 그게. 근데 그렇게까지 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저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참아야 되는데 하는 사람도 그렇게 피곤하게 얘기를 하면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는데 못 챙기
이런 식이야 이런 근데 식. 실은 이제 우리 아파트가 그게 문제를 우리 준 거예요. 아파트가 실은 작년에 그러니까 경비원을 갖다가 줄이면서 보면은 꼭 6시면 방송을 해요. 주민 이그네트 그 광고해야 될 문제는 6시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층간소음 격일제로 방송을 해요. 그거 할 수가 없이 그냥 격일제로 방송해야 되더라.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시고는 꼭 그날 이거 하루는 이거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주일 계속 방송 6시에 정확하게 6시에. 그리고 이제 쓰레기 하는 건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그 봉지 이렇게 들고 가지고 비닐 통째로 그 쓰레기 버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걸 우리 백오동에 보니까 보니까 4개를 동시에 버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닐을 옆에 좀 두든가 안 그러면은 좀 들고 가서 이렇게 버리고 비닐 옆에 지가 손에 일회용 비닐 가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실은 우리 아파트가 작년에 경비원을 10여 명을 줄이고 실은 되게 이거 어떻게 하나 줄이면 저기 했는데 실은 주민들이 엄청나게 자발적으로 해서 차량 주차 질서가 실은 경비원 있을 때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실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주민들 스스로 차량을 밀고 관리원이 와도 됐다 이제 내가 밀겠다 하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오늘 층간 소음이라든지 차량 이것도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우리가 방송을 해서 개교 활동을 하면은 점점 좋아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좋아지고 있고요. 좀 더 잘하실 겁니다. 이제 저녁 때 들어오면 주민들 가능하면 차 다 옆에다 앉아고 일단 안으로 다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층간소음도 계속 방송을 해서 아주 서로 조금씩 양보하자. 아주 위에는 조심하고 밑에는 너무 예민하게 하지 말자. 그런 논리로 계속 방송 활동을 하고 지금 송 의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양일간으로 월화수목금토 양일간으로 해갖고 서로 틀리게 하루는 주차, 하루는 층간소음 이런 걸 해서 자꾸 이제 방송을 해서 주민들 스스로 각성을 해서 주의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근데 누군가가 옆에서 얘기를 하면 또 다들 각자 집에서 가정이고 주인인데 뭐라고 그러니까 결국에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해서 자꾸 그냥 인이 바뀌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속 방송. 맞습니다. 지금 왜 카르트 난다고 그러는 얘기가 개인적으로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 계속 방송에서 개명을 하면은 개인끼리 시시가 않게 해.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말을 말도 못해요. 얘기도 못하고 계속 찾다가 내가 너무 예민하고 밑집 이사 가니까 진짜 사람이 안 사는 게 내가 아니 새벽에도 10시, 11시, 1시까지 막 하는데 그 집 이사 가니까 진짜 이게 사람이 안 사는 거 얼마나 참고 사는지 별 기타 토의 내용 또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별 사항이 없으시면은 11월 동대표회의는 탄핵토록 하겠습니다.